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우리 증시, 특히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어떤 모습으로 마감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요약입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속 금융주 호실적과 전기차의 반등. 우선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내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5,9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 역시 33거래일 내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난 25일 G폴드가 발표가 됐는데 신작이 발표되기 7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발표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회사 사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판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신저가 속에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죠. 금융주 호실적이 조금 튼튼하게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 좋은 실적을 내면서 3분기 기분 좋게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펼치면서 8% 넘게 급등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주 호실적, 특히 KB금융의 좋은 실적 발표에 더불어서 금융주 내내 온기가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역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직후에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주가가 조금은 내림세를 기록했다라면 하루 늦게 그 온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리튬과 전고체 등 두루두루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엇갈린 채 혼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09% 소폭 상승하면서 2,583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0.98%,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727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빅테크 실적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미국은 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미국 고용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 GDP 역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는 BOJ의 금리 역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 증시 조금은 출렁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 보이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수 상황 역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탑5부터 지켜보겠습니다. 1위는 KB금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8%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안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을 넘어섰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4만 원 선에서 조금 더 높여 잡는 분위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융주 이번 연말까지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TSMC와 엔비디아 역시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이번 연말 내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위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이번 조선사들 13년 만에 최대 주기 빅사이클을 보여주면서 3분기 흑자 전환과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모두가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북미에서도 수출 호주세를 기록하고 있고 우선 3분기 그 더불어서 4분기까지 내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더불어서 4분기까지 내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신한지주 살펴보겠고요.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번 금요일장에서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기관의 1위 종목이고요. 2위는 현대모비스, 3위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지금 얼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9% 가까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41%를 갖고 있는 베인캐피털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조금 더 경쟁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고려아연은 최근 더불어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가 여기에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SK스퀘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자, 삼성전자 33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55,9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코멘트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위와 5위, 현대차와 기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아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으로 와닿고 있는데요. 희망퇴직, 일단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퇴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됐었죠. 우선 기아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삼아주셔야겠습니다. 3위는 하나금융지주. 우선 기관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지주 매입을 했다면 외국인은 좀 덜어내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LG전자가 차지했고요. 자, 이번에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 LG전자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네이버. 이번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도약이 좀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서 3분기 실적 쇼크를 그려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위 웨이비스까지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실적 이번에 금요일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다만 상장 첫날 목표가 더불어서 27% 넘게 내려갔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갈륨질환,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어떤 모습을 형성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상장한 새내기주 웨이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음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환율 시장도 꽤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봤을 때는 환율이 1,390원 선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1,400원 선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1,400원대 위협했을 때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같이 타게 될지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라있는 거래 속에서도 그나마 수급이 몰렸던 쪽은 경영권 분쟁 쪽인데요. 오늘은 경영권과 관련된 기업들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됐던 경영권 분쟁은 티웨이 그리고 고려아연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티웨이랑 고려아연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워낙 좀 말라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티웨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고요. 2대 주주가 대명 손오그룹입니다. 대명 손오그룹 입장에서는 본인이 숙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 과 같이 합쳐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죠. 그러면서 10월 11일이 됐을 때 대명 손오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 5%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확실히 경영권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게 되면서 일단 티웨이 항공도 같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경영권 분쟁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공개 매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장내 매수로 2차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고려아연이랑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의 최회장 그리고 가치 있는 우군으로 있는 베인캐피탈의 지분이 36.49%로 확보가 좀 됐고요. 그 전에 공개 매수가 끝났던 10월 14일 기준 영풍 과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36과 38 거의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개 매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장내 매수로 2차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선이 좀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더불어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양측이 지금 지분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유통 주식주가 줄어서 이제는 이게 품절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영풍의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있었던 이 협업 관계는, 동맹 관계는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영풍 정밀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락이 좀 금요일부터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하면 티웨이, 고려아연도 있겠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이 기업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사이언스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좀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고요. 그 밑에 한미약품이 자회사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가 있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지분을 그 밑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부인 송명숙 한미약품 회장,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도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지금 모녀 그리고 vs 아들들 같이 해서 지금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밑에 키맨으로 작용하는 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입니다. 창업주의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좀 먼저 들어가서 보자면 임성기 창업주가 돌아가셨을 때 이에 대한 지분을 받고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납 상속분도 꽤나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납 상속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모녀는 생각을 냈던 게 OCI 홀딩스랑 같이 좀 합병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랑 같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절차를 좀 밟아가고 있었는데 첫째와 셋째 아들이 이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신동국 회장은 아들 편을 좀 들었는데요. 법원이랑 국민연금이 모녀의 편을 좀 들게 되면서 일단 모녀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아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경영권이 최근 들어서 분쟁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3자 연합으로 보면 이 키맨이 아들 쪽에서 지금 모녀 쪽으로 바뀐 상태고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 그리고 형제는 반대로 한미약품의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임시 주총을 개최를 하자라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안건을 먼저 보면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을 하고 두 번째는 신동국 기타 비상무 이사를 해임하자라는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녀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그 구조를 좀 살펴봤을 땐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기 때문에 개최가 되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안건들은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팔로우 체크도 계속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쪽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는 날이고요. 한국 쪽에서는 삼성 기술전이 개최가 됩니다. 삼성그룹 안에서는 그나마 좀 가장 큰 사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R&D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1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같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또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는 어떤 좀 움직임이 보이게 될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만 좀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슈는 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군사적 시설, 그러니까 핵이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도 있겠고요. 또 이란이 이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일단은 이슈가 좀 해소된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부정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는 증시에 있어서 반영이 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당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 시장도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153엔까지 넘어서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